안녕하세요. 스터디파이 정찬영입니다. 오늘 다룰 덱스는 커브라는 스테이블 스왑이라는 AMM을 사용을 하고 특히 컨스턴트 프로덕트 마켓 메이커라는 유니스왑 버전 2 모델과 컨스턴트 썸 마켓 메이커 그러니까 프라이스가 동일한 거죠. 그래서 그 둘을 적절한 프랙션을 가지고 새롭게 스테이블 스왑이라는 인베리언트를 만들게 되었는데 그 이퀘이션이 어떻게 나왔고 그다음에 각각의 풀의 종류에 따라서 어떤 메커니즘으로 동작을 하는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커브를 보면은 여기 로고가 정말 특이하게 생겼는데 이 로고를 잠깐 살펴보고 가면은 얘는 이제 클라인은 플라크라고 해서 뭐 지금 해석이 되면은 클라인의 병이라고 해석이 되는데 얘는 지금 들어가는 애랑 바깥이랑 같은 애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이는 애는 4차원에서 이제 안팎이 같은 모델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제 저희 3차원에서 2차원이 안이랑 밖이 같은 애가 메비우스 AD잖아요. 그래서 그 메비우스 D의 3D 모델이 클라인의 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저런 로고를 썼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물리학과 분이 만들었다고 해서 이런 새로운 로고를 사용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일단 들어가기 전에 이제 커브 같은 경우에는 솔리디티의 언어로 사용이 되지 않았어요. 바이퍼라는 파이서닉한 스마트 컨트랙트 언어로 써져 있는데 이 바이퍼 그래마나 그다음에 이제 윈시칼에 각각의 어떻게 커브 메커니즘이 작동을 하는지 되어 있으니 한번 확인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당연히 제가 저번에 드렸던 스탠퍼드 강의 그다음에 SOK 덱스 AMM 매테리얼을 확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유튜브 채널에 스마트 컨트랙트 쪽 강의를 좀 많이 한번 찾아봤는데 여러분들 좀 공부하기 쉽게 솔리디티 컨트랙트 프로그래머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들어가 보시면은 실제 솔리디티 코드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각각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설명이 좀 잘 되어 있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기가 제일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다른 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래서 대신 영어로 되어 있긴 하지만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커브 뭐 인터페이스 뭐 들어가 보시면 되고 오늘 다룰 메커니즘은 화이트 페이퍼 두 개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스테이블 스왑에 대한 내용이고 그다음에 크립토 풀에 대한 내용을 다루게 될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구글링, 뭐 GitHub 이거는 여러 번 말했으니까 네, 각자 연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강의의 목표는 뭐냐 하면 일단 커브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예요. 그래서 스테이블 수압이 뭐냐, 스테이블 수압이 왜 필요하냐 하면은 프라이스 슬리피지를 줄이기 위해서. 사실 뭐 프라이스 슬리피지 이 프라이스 임팩트죠. 프라이스 임팩트가 이제 처음에 유니스왑에서 어떻게 되어 있어요? 얘가 실제 스팟 프라이스와 실제 거래되는 가격 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차이를 프라이스 임팩트라고 했는데 이제 CSMM과 CPMM 모델이 합쳐지면서 사실상 이런 식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거래가 될 때는 거의 프라이스 임팩트가 0에 수렴해서 좀 더 탄력적으로 아니면 강하게 그 리퀴디티를 프라이스 레인지 안에 더 많은 양을 줄 수가 있다. 그래서 커브가 스테이블 페어들에 대해서 엄청 트레이딩 볼륨이 높아졌죠. 유니스왑 V2에 비해서. 그리고 이제 인베리언트를 어떻게 설정했냐. 이제 스테이블 스왑이라는 게 있는데 결국에 저희는 AMM에서 중요한 건 뭐였냐면 컨벡스의 그 점점 증가하는 모델이고 그 밸런스가 오면은 그다음에 그 인베리언트 내에서 각각 밸런스를 조정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 인베리언트가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뉴턴 메소드를 배우게 되는데 얘네들은 이제 이터레이션을 하면서 결국에 수렴값을 찾아야 되는 모델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퀘이션이 만약에 y는 뭐 fx 이게 양함수꼴이라고 하는데 이런 양함수꼴은 x를 넣었을 때 y가 바로 디터미니스틱하게 구해지잖아요. 근데 이런 모델이 아니라 fx, y는 0이다 하면 얘는 이제 implicit 폼이라고 해요. 함수꼴. 그래서 이 fxy는 0을 구하기 위해서 실제로는 수치 해석학적인 모델들을 많이 씁니다. 그중 가장 프리미티브한 그러니까 아주 기초가 되는
모델이 뉴턴 메소드인데 그 뉴턴 메소드가 어떻게 쓰여 있는지 그다음에 이게 실제로 코드에서는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에 대해서 배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failure assumption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뉴턴 메소드에 관한 내용도 있고요. 그다음에 얘네 식 자체가 어떤 문제점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벌추얼 프라이스라는 게 있어요. 이제 메타풀에 가면서 어떻게 보면은 메타풀은 LP라는 토큰과 그다음에 새로운 어떤 USD, 무슨 USD인지는 몰라요. 무슨 USD의 결합으로 메타풀이라는 걸 만드는데 결국 LP 토큰의 가격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벌추얼 LP 토큰의 가격을 벌추얼 프라이스라고 하는데 그 벌추얼 프라이스를 어떻게 구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크립토 풀의 다이나믹 패깅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니까 패깅이라는 것 자체가 뭐 1달러 패깅인도 있지만 크립토 풀에서 다이나믹 패깅이 뭘까? 그다음에 다이나믹 피는 어떻게 구하는가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커브에 여러 가지 텀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플레인 풀도 있고 플레인 말고도 랜딩 풀이 있고 메타 풀이 있고 크립토 풀이 있는데 각각의 풀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불리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앰플리피케이션 하는데 그다음 감마 그다음에 MA 할프 타임이라고 하는데 MA는 무빙 에버리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감기에 대한 시간을 나타내는 건데 얘가 어떻게 정의가 되고 쓰이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fee는 이제 총 4개가 있어요. 네, 어드민 fee, 그냥 fee, 미드 fee, 아웃 fee, 그리고 fee 감마, fee 관련된 애들이 있는데 이 fee들의 파라미터로 실제로 저희가 수업을 했을 때 얼만큼 디덕티드, 그러니까 공제가 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언더라인이라는 말이 이제 그 커브에서 수업을 할 때 많이 나오게 될 건데 그 언더라인이라는 뜻이 뭔지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버추얼 프라이스와 레이트도 각각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당연히 커브에 좋은 점이 있고 네, 나쁜 점이 있는데 어떤 뭐 페이럴 어썸션이 콘스가 있을 거고요. 프로스는 위에서 커브 메커니즘에서 좀 설명을 스테이블 수압이 왜 필요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네, 한번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이 강의를 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커브는 왜 쓰냐? 스테이블 수압 때문인데요. 다이랑 USDC가 원래 1달러로 패깅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다이를 1000달러를 USDC 1000달러, 그러니까 1000개로 바꾸려고 하는데 얘는 가치가 같으니까 사실 컨스턴트 썸 마켓 메이커를 써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유니스와 V2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컨스턴트 프로덕트 마켓 메이커예요. 컨스턴트 프로덕트 마켓 메이커는 리퀴디티가 충분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균형이 맞춰진 지점에서는 사실상 뭐 다이 USDC를 바꾸는데 거의 이제 만약에 조금 움직인다고 하면은 이 기울기가 프라이스이기 때문에 거의 1에 수렴을 하지만 얘가 만약에 엄청 큰 양을 바꾸게 되면은 엄청 프라이스가 생각보다 많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트레이더들이 같은 스테이블 코인을 바꾸는데 너무 큰 프라이스 임팩트를 겪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슬리피지도 높아지죠. 왜냐하면 얘에 비해서는 얘에 대한 어, 프리딕션이 좀 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리퀴디티가 더 낮아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여러 개가 갑자기 수합이 되게 되면은 다이랑 USDC 중에 어떤 게 고갈이 될 텐데 그때 프라이스는 더 급격하게 비싸지게 되니까 그래서 이런 리퀴디티 문제 아니면 마켓 뎁스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 스테이블 수합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만 해도 유니스와 V2밖에 없는데 피가 0.3%로 고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1000만 원을 거래를 하는데 그러면 3만 원을 내는 거예요. 그냥 똑같은 1000만 원을 바꾸는데. 그래서 커브는 그냥 스테이블 코인끼리 바꾸는 거는 좀 더 싸야 되지 않겠나 해서 훨씬 더 싸게 0.04%의 트레이드 피를 걷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스테이블 코인을 타겟팅을 했었고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USDT, USDC, 그다음에 다이풀 해서 이제 3커브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LP들을 처음에 모집을 해야 되는데 LP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먼저
다 넣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스테이블 코인은 만약에 패깅이 잘 먹는 모델이라면 뭐 USD 같은 거는 알고리즘이 해서 거의 영원에 수렴하게 되었지만 USDC 같은 어떤 실제 피at 팩트거나 아니면은 다이처럼 어떤 그 메이커다오에서 이더리움이나 그런 걸 청산할 수 있는 어느 정도 보증이 된 그런 스테이블 코인이면은 그 가격이 1달러로 패깅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걔네들은 걱정 없이 그냥 다 풀 위에다 올려놓는 거죠. 그래서 뭐 CEX에서도 거래할 수 있긴 한데 아니면 CEX에서 내가 지금 이더리움을 사지 않고 뭐 거래를 하지 않으면은 그냥 약간 예금형으로 그냥 커브 위에다 올려놓을 수가 있는 거죠. 대신에 뭐 다른 트레이더들이 뭐 경우에 따라 USDC를 다이로 바꾸고 싶을 수도 있고 뭐 다이를 USDT로 바꿀 수도 있는 건데 그거를 각자 어, 뭐 트레이더들이 알아서 바꿔주고 대신에 저 같은 경우에는 USDC를 넣었는데 막상 뺄 때는 USDC가 부족해서 USDT를 가지고 갈 수도 있긴 해요. 그래서 트레이더들이 결국에 수합을 하게 되면서 그 처음에는 풀 밸런스가 뭐 33%, 33%, 33%였는데 내가 USDC를 더 갖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USDT가 뭐 1달러가 디페깅이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USDT가 뭐 한 80% 되는 거고 얘네들은 뭐 한 10%, 10%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되는데 이제 풀이 임밸런스가 나타나게 되면은 결국 여기 페널티를 주고 더 많은 피를 걷어야 다른 리퀴디티 프로바이더들이 나는 USDT를 갖고 싶은 게 아니라 USDC를 갖고 싶은데 막상 리버블 리퀴디티 할 때 보니까 USDT밖에 없네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으니까 더 많은 USDT를 주는 거예요. 피를 더 많이 떼가지고. 그래서 어떤 특정 어, 풀의 그 코인을 더 bankrupt, 그러니까 더 없애는 방향의 수압이나 아니면 리무브 리퀴디티가 있으면은 더 많은 페널티를 걷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스테이블 수압뿐만이 아니라 좀 더 제너럴라이즈드 된 폼을 찾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스테이블 코인만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비트코인을 이더리움으로도 바꿀 수 있고 그다음에 알트코인을 알트코인끼리 바꾸고 싶은 포맷이 있잖아요. 아니면 그런 페어 자체를 그래서 그런 프라이스 오라클들을 내가 가지고 오면은 얘를 스테이블 수합처럼 사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만든 게 크립토 풀이 됩니다. 커브에서. 그리고 마찬가지로 크립토 풀이나 스테이블 수합이나 인베리언트 값이 fx가 y는 fx가 아니라 fx, y는 0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폼으로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음함수꼴이기 때문에 결국에 수치 해석학적인 모델을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중에 뉴턴 메소드를 사용을 한다. 뉴턴 메소드를 사용을 하는데 당연히 초기 값에 따라서 실험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결국에 저희는 근사값을 구하는 거거든요. 실제 해를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근사값을 구하는데 이 정도면은 우리가 넘어가도 된다 하는 게 이제 프리시전이라고 하는데 그 프리시전 안에 우리 특정 이터레이션 안에서 수렴을 하게 되면은 그 값을 채용을 하고 수합이 되는 거고 아니면은 수합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지금 커브에는 CPMM, CSMM이라고 써져 있어요. 그래서 X, Y 얘는 2차원 모델이기 때문에 A의 2의 제곱 X 플러스 Y 플러스 T는 AD의 2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 XY 분의 D 3승이라고 하는데 얘는 이제 2차원에 대해서 된 폼인데 N차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쓰여질지도 뒤에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커브는 왜 이렇게 신기한 이퀘이션을 만들었냐. 여기 A의 nn승 시그마 xi 플러스 D는 AD의 nn승 플러스 nn승의 파이의 xi 분의 D의 n 플러스 1승이라는 식을 만들었는데 얘는 이제 디멘션리스 이퀘이션, 그러니까 무차원식이라고 해요. 무차원 방정식. 근데 무차원 방정식이 뭐냐라고 하면은
저희가 뭐 길이를 뭐 x, y, z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뭐 x, y, z. 근데 얘네들은 각각 길이니까 원 디멘션이에요. 1차원. 그래서 저희가 3차원 뭐 좌표계를 한다고 하면은 x, y, z. 얘는 3D인 거죠. 그래서 뭐 가장 대표적인 게 V는 x, y, z. 이런 애들이 3차원식인 건데 얘네들을 차원을 없애준다는 말이 뭐 1D를 뭐 디멘션리스하게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는 뭐 L분의 X를 해가지고 뭐 어떤 X 프라임이라는 뭐 무차원의 식을 만들어서 길이에 디펜던트 하지 않게 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음, 로우? 네, 밀도? 밀도는 사실 제가 길이가 늘어난다고 해서 밀도가 바뀌진 않잖아요. 그래서 어, 얘는 음, V분의 M인데 M 자체도 어떻게 보면 3차원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V가 3D, M도 3D여서 3 빼기 3은 0. 그래서 밀도는 0차원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무차원은 무차원인데 이 식은 어떻게 나왔냐라고 하면은 저희가 스테이블 수압이라는 게 컨스턴트 썸과 컨스턴트 프로덕트의 합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인베리언트를 D라고 두었습니다. 그래서 컨스턴트 썸 X 플러스 Y는 D. 그다음에 컨스턴트 프로덕트 X, Y는 2분의 D제곱이라고 둬요. 왜? 그냥 X, Y 각각의 2분의 D라고 하면은 더하기 하면 D고 그다음에 곱하면 2분의 D의 제곱이잖아요. 얘를 그냥 아리스메틱 지오메트릭 민 얘가 산술기하 평균이에요. 산술기하 평균이 x는 y일 때 등식이 성립을 하잖아요. 썸이랑 프로덕트에 대해서 그리고 d를 그 인비렌트라고 하면은 그래서 그냥 이거를 더해본 거예요. 그냥 컨스턴트 썸, 컨스턴트 프로덕트 더하니까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더했는데 지금 이거를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거의 XY랑 똑같죠? 예, 빨간 색깔이 XY, 이래서 V2고, 이거. 그 다음에 얘가 더한 거, 그다음에 컨센서스 썸 마켓 메이커인데, 나는 이쪽에 좀 더 가깝게 하고 싶은데, 거의 XY랑 다를 게 없으니까, 여기에 어떤 앰플리피케이션을 좀 더 해버리는 거예요. 뭐를 곱해서? 카이라는 걸 곱해서. 그래서 카이를 더 키우면 키울수록 컨스턴트 썸에 다가가게 되겠죠. 근데 얘의 문제는 뭐냐면 컨스턴트 뭐 카이가 만약에 어떤 상수예요, 상수. 상수면은 x, y 축에 절편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편이 생긴다는 건 뭐예요? 결국에 하나만 남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거거든요, 페어에서. 그래서 이런 뱅크럽이 나는 거잖아요. 내가 만약에 얘를 계속 바꾸다 보면은 결국 더 이상 바꾸지 못하니까 리저브가 없어서. 그래서 얘를 상수가 아닌 어떤 변수로 두고 싶었던 거고. 얘를 보면은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x 플러스 y는 그냥 1차원에 더한 거니까 1D잖아요. 근데 얘는 곱한 거니까 2D잖아요. 그죠? 그럼 디멘션이 안 맞죠? 그래서 카이에다가 디멘션 1D를 곱해가지고 그래서 여기 양쪽 차원을 다 음, 무차원으로 바꿔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x 뭐 카이 프라임을 카이 d라고 놓읍시다. 아까 전에 카이나 뭐 카이 프라임이랑 똑같은 거니까 카이 d라고 놓고 x 플러스 y 플러스 xy 카이 d 제곱에 2의 d 제곱이 나왔어요. 그래서 왼쪽이랑 오른쪽 둘 다 지금은 카이가 무차원이라고 하면은 네, 카이는 무차원입니다. 무차원수. 이건 상수는 아니고 변수긴 한데 어쨌든 카이가 무차원이라고 하면은 둘 다 왼쪽, 오른쪽 2차원이죠. 그래가지고 얘를 2차원일 때 이런 폼이 나왔어요. 근데 n차원이라고 하면은 얘는 각 차원을 다 더한 거고 얘는 각 곱한 거니까
얘는 지금 각 차원을 다 더해서 시그마 xi가 된 거고요. 얘는 다 곱해서 파이의 xi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2차원일 때 2였어요. n차원이면 n이고 얘도 마찬가지로 2차원, n차원. 그리고 여기 앞에 것도 지금 얘가 1차원, 1차원인데 얘가 1차원이니까 2차원일 때 이거니까 얘 n-1이 되겠죠. 그래서 제너럴라이즈 폼이고 그 멀티 디멘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식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카이를 n분의 d의 n승의 분의 a의 파이의 xi로 정의를 해봅시다. 정의를. 얘에 대한 리즈닝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d가 뭐 산술기하 평균으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일단 얘는 지금 뭐예요? n차원이죠. d도 n차원이죠. 그러니까 d가 1차원이니까 n승하면 n차원이죠. 그래서 디멘션리스한 뭐 수라고 볼 수가 있죠. 카이가. 그다음에 a는 어떤 상수 앰플리피케이션 팩터니까 그렇게 됐고 그다음에 얘를 보면은 n분의 d가 만약에 썸이라고 해봅시다. 뭐 시그마 xi라고 하면은 n분의 시그마 xi가 뭐예요? 파이의 xi의 n분의 1승이니까 이거를 지금 n승 해버리면 n의 n승 시그마 xi의 n승의 뭐 파이 xi가 나오는 거죠. 네, 근데 뭐 시그마 xi를 지금 d라고 두고 각각 어떤 컨스턴트 a를 곱하면서 네, 이런 카이라는 어떤 수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어떤 그 영감을 받아서 이런 카이를 정의를 하게 된 거고요. 이 카이를 한번 넣어봅시다. 넣어보면은 네, 식 정리하면 뭐 ANN승 시그마 XI 플러스 D는 ADNN승 NN승 파이 XI분의 DN 플러스 1승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왜 그러면 카이를 이런 식으로 정의를 했냐? 뭐 아까 전에 무차원도 있지만 얘는 솔루션 D. 그러니까 저희가 인베리언트를 구하고 싶은 거잖아요. 얘가 해예요, 해. 근데 해가 존재하는 것도 저희가 보여야 되고 이 해가 유일하다는 걸 보여야 되잖아요. 이때 카이를 다음과 같이 정의를 했을 때 D가 유일하고 그다음에 존재한다는 것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보이냐 하면은 이제 FY를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하는데요. 얘는 어떻게 나온 거냐면 지금 위에 있는 식을 D를 Y로 바꾸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거를 여기로 넘기면 돼요. 그러면 지금 뭐 nn승 pxi분의 이제 dn 플러스 1승이 뭐 yn 플러스 1승 그다음에 ann승 여기 d가 y로 된 거고 d가 넘어와서 마이너스 1 얘가 ann승 시그마 xi가 된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보는 y의 범위는 n의 파이 xi의 n분의 1승에서 시그마 xi까지입니다. 왜 얘가 다음과 같냐라고 하면은 산술기하 평균이죠. 산술기하 평균. 네. 그래서 n분의 시그마 xi가 pxi의 n분의 1승이니까 당연히 다음과 같은 식이 성립을 하겠죠. 그래서 뭐 이 사이에 d가 있을 건데 y 뭐 지금은 y죠. d를 y로 바꿨으니까 저희가 일단 각각의 끝점을 확인을 해볼 거예요. 끝점 n의 파이의 xi의 n분의 1승에 대해서 이 fy에 넣어줘 버리면 an의 n승 n의 파이 xi의 n분의 1승 마이너스 시그마 xin인데 얘는 항상 0 이하겠죠? 왜? 산술기하 평균 때문에. 근데 이 마지막 끝점 f의 시그마 xi를 넣어주면은 그 y에다가 얘가 시그마 xi에 마찬가지로 파이 xi 분의 시그마 n분의 xi의 n승 빼기 1이 나와요. 얘도 마찬가지로 산술기하 평균에 의해서 0 이상이 나오고요. 그럼 결국 뭐예요? 양 끝점이 일단 부호가 다르거나 아니면 0이라는 게 성립이 돼버리니까 얘는
뭐 중간값 정리에 의해서 뭐 해가 존재한다. 네, 존재성을 보인 거예요. 해가 존재. 근데 이제 여기에서 만약에 모노토닉 그러니까 단방향으로 증가만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중간에 뭐 이렇게 뭐 F 프라임이 그러니까 미분했을 때 기울기가 0. 그러니까 여기 똑같은 애가 아니라 그냥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하는 애라는 걸 알게 되면은 얘가 확실히 해가 하나만 존재한다. 그러니까 유일성을 증명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f 프라임 y를 네, 여기서 미분을 해서 계산을 해버리면은 n의 n승의 파이 xi 분의 n 플러스 1의 y n승 더하기 a n n승 마이너스 1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f 프라임 y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계속 커지는 애잖아요. 왜냐면 y가 지금 얘니까 양수니까. 그래서 일단 f2 프라임 y는 무조건 0보다 커요. 그 범위 내에서. 그럼 우리는 가장 작은 애가 0보다 크면은 계속 증가하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작은 애가 뭐예요? 이 범위 안에서 n의 파이의 xi에 n분의 1승을 넣어줍니다. 넣어주게 되면은 얘가 계산을 해보니까 an의 n승 플러스 n은 당연히 0보다 크겠죠. 왜요? n은 코인의 개수고 아니면 디멘션이고 a도 앰플리피케이션 팩터로 양수니까. 그래서 f 프라임 y가 이 범위 내에서 항상 양수예요. 그러니까 단방향으로 증가하는 함수고 그 다음에 양 끝점이 그 부호가 다르다 보니까 그 d라는 솔루션은 하나만 존재한다. 그래서 그게 이제 모노토니컬리 인크리징 펑션이라는 게 단방향 증가, 그다음에 유니크 솔루션이라는 게 증명이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인베리언트를 다음과 같은 디멘션리스 이퀘이션, 뭐 인플레시 폼으로 정의를 하게 되었는데 이 D를 어떻게 구할까라고 하면은 이제 뉴턴 랩슨 메소드라는 게 있어요. 뉴턴 랩슨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처음에 이니셜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그러면 x0, fx0가 있는데 여기에서 접선을 그어요. 접선을 그어가지고 여기에 새로운 x1을 구하고 또 얘로 올라간 다음에 접선 긋고 해서 결국 지금 뭐예요? 어떤 x 스타가 0이 되는 x 스타를 찾는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FD라는 걸 어떻게 정의할 거면 D 플러스 AN의 N승 시그마 XI 마이너스 ADN은 마이너스 NN승 PXI분의 D의 N 플러스 1승이라고 정의를 해봅시다. 얘를 여기로 넘긴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D를 찾는 건데 FD는 0인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 테일러 시리즈 그 밸런스에서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fx 플러스 h는 fx 더하기 f 프라임 x h 더하기 점점점 하면서 이제 무한하게 이제 몇 급수라고 하는데 몇 급수를 해서 구하게 되는데 근데 어떤 h에 대해서 적당하게 잡으면 이제 x 플러스 h가 d는 아닌데 이제 fd는 뭐 fx 플러스 f 프라임 x h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요? 뒷단을 잘라냈으니까. 네, 뒷단을 잘라냈고 이제 ft는 fx 플러스 f 프라임 x가 h f 프라임 x h가 ft인 걸 찾는 건데 fd가 저희가 지금 가정하기로 원래 구하는 그 d의 데피니션에 의해서 0이잖아요. 그리고 이 x에다가 xn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h는 계속 옮겨가는 비율이니까 xn 플러스 1 마이너스 xn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각각 넣어주면은 이제 fd는 fxn 더하기 xn 플러스 1 마이너스 xn f 프라임 xn은 0이다. 그러면은 저희가 구하는 건 다음 스텝에 어떤 값을 갖느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xn 플러스 1은 xn 빼기 f 프라임 xn 분의 fxn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네, FD가 위에 있잖아요. 이제 뭐 여기 이제 fx를 어떻게 구하는지 알겠죠? 여기 d가 다음과 같으면 fx는 x 플러스 a n의 n승 어떤 컨스턴트 썸 xi
여기에서 x, y, x는 달라요. 마이너스 a의 x의 n의 n승, 마이너스 n의 n승, pxi dx의 n 플러스 1승 이라고 해가지고 각각의 x에 넣어주고 그 다음에 얘를 미분한 다음에 넣어줘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네, 네. 다음과 같이 식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식은 실제로 코드에도 쓰이기 때문에 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뉴턴 랩슨 메소드의 스텝 하나를 거친 거고요. 얘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지금 얘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계속 했던 것처럼 저희가 원하는 프리시전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프리시전 내로 들어갈 때까지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에 들어가면 그 값을 채택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새로운 D를 구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밸런스를 구해서 수합량을 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뉴턴 랩슨 메소드의 치명적인 뭐 단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무조건 다 수렴을 하면 좋은데 이제 문제가 없겠죠. 수렴이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약간 극단적인 모델로 가지고 와봤는데요. 여기서는 지금 수렴을 했잖아요. 일로 가면서. 근데 이제 컨벡시티 그러니까 음 컨벡스가 일단 아닌데 그러니까 얘가 그 아래로 볼록 함수가 아닌데 여기는 아래로 볼록이지만 여기는 오목한데 이런 거를 요철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요철이 만약에 달라지는 애면은 뉴턴 랩슨 메소드는 사실 사용을 하지 않아요. 아예. 근데 여기는 뭐 컨벡스여도 뭐 수렴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데 어쨌든 수렴성에 대한 게 뉴턴 랩슨 메소드는 확실하게 보장을 해주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에서 뉴턴 랩슨 메소드가 왜 안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니셜 포인트를 여기로 잡았어요. 마찬가지로 올린 다음에 접선 그었어요. 그다음에 여기가 나왔죠. 그다음에 여기 간 다음에 접선 그었어요. 여기도 올린 다음에 접선 그었어요. 점점 멀어지네요. 얘가 지금. 그러니까 어떤 대로 수렴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예 완전히 다른 값으로 가버려가지고 이터레이션 내에 프리시전 그 범위 안에 들어가지 못할 수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당연히 수압이나 뭐 그런 D가 변하는 행위에 대해서 다 리버트가 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256번을 이터레이션을 하는데 얘가 2의 8승인가요? 네. 2의 8승 동안 이제 이터레이션을 하는데 얘가 수렴을 안 할 수도 있어요, 이 내. 근데 그 다음 거에서 수렴을 할 수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계속 그 칼큘레이션 하는데 256번을 이터레이션을 다 돌아도 리부트가 날 수도 있고 이렇게 각 D나 X를 구하는 게 사실 유니스와 V2 같은 거 보면은 CPMM 모델이어가지고 뭐 X, Y는 K 해가지고 금방금방 구하는데 얘네들은 사실 가스비가 엄청 많이 드는 거죠. 한 번 할 때마다 이런 뉴턴 랩슨 메소드를 여러 번 계산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뭐 가스 쪽에서 옵티마이제이션이 많이 필요하고 뭐 바이퍼라는 언어 자체도 사실 솔리디티에 비해서 좀 낙후되는 느낌이 좀 많아서 좀 커브를 나중에 코드를 살펴보면은 아 정말 못 짰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긴 합니다. 뭐 물론 성공하는 거는 다른 얘기긴 하지만 네 그리고 두 번째 가정은 이제 all coins are pegged. 그러니까 얘가 대표적으로 틀리게 된 모델이 UST 모델인데요. 모든 코인들이 패깅이 되어 있으면은 사실 커브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패깅이 안 되기 시작하면은 어, LP들이 가장 큰 문제거든요. 리퀴디티 프로바이더가 저희가 원래 다이버전스 로스라는 걸 배웠잖아요. 나는 분명히 뭐 USDC를 넣어가지고 뭐 1만 달러를 넣었어요. 근데 막상 나중에 끝나고 보니까 UST밖에 안 남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얘는 루나 크래시 이후에 네, 메타풀 UST가 어떻게 반영이 되었는지에 대한 리저브 시인데요. 99.56%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UST인 거죠. 사실상 다 USDT나 USDC나 다이로 사람들이 바꿔갔으니까. 그래서 여기 메타풀에 놨던 사람들은 사실 전 재산이 없어졌다고 보면 되죠. 네. 그래서 이런 이퀘이션 자체가 프라이스도 안 들어있고 이제 커뮤터티브 프로퍼티라고 하는데 이건 교환 법칙이거든요. 교환 법칙.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fx, y가 fy, x인 거예요. 얘를 교환 법칙이라고 해요. 그래서 각각의 어떤 뭐 UST나 아니면 새로운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거 바꿨을 때 사실 프라이스가 다르면 다르게 반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교환 법칙이 성립을 하면 안 되는데 얘는 교환 법칙 자체는 다 열어두는 모델이기 때문에 좀 LP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커브에 각각 플레인풀, 랜딩풀 여기서부터 좀 쉬워요. 각각의 용어 정의를 보는 거여서 얘네들이 뭐냐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플레인풀에서 가장 유명한 건 트라이풀, 네, 3커브이고요. 플레인풀에서 이제 다이, USDC, USDT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트레이딩 피, 뭐 USDC를 USDT로 바꿀 때 거기에서 B를 떼고 그다음에 그 B를 50%는 커브 다우가 가져가고 나머지 50%는 이제 원래 준 LP들한테 스테이블 코인으로 점점 쌓여 나가는 거죠. 그다음에 그 LP를 제공을 한 사람이 뭐 스테이킹하면 커브 토큰도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커브라는 덱스가 엄청 빨리 발전을 된 건데 여기에서 어떤 리스크가 있냐라고 하면은 커브 자체가 뭐 털릴 위험에 대한 이슈가 있어서 스마트 컨트랙트 오딧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스테이블 코인이 뭐 시스템의 이슈가 있을 수 있다. 뭐 대표적인 게 UST인 거고. 그다음에 USDT도 디피깅 할 때 엄청 좀 뭐 리저브 수가 엄청 늘어났었고. 그다음에 뭐 신세릭스 마찬가지로 새로운 합성 자산이 온체인에서 있었을 때 얘 자체에 이슈가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랜딩풀은 뭐냐? 랜딩풀은 이 토큰에 뭐 C 써져 있고 Y 써져 있고 A가 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A 다이, AUSDC, AUSDT인데 얘는 아베에다가 그러니까 에이브라고 에이브에다가 이제 USDT를 디포짓 하면은 얘에 대한 장부가 있잖아요. 그걸 이제 A를 붙여가지고 줘요. 그래서 에이브 토큰이라고 해서 그래서 얘는 에이브에 넣어놔가지고 이제 인트레스트 레이트를 받는 거거든요. 아베 같은 경우에는 다른 크립토 바로워들한테 대신 빌려주고 그다음에 이자율을 받는 모델이어서 근데 이 AUSDT 자체를 어쨌든 USDT가 백트하다 보니까 트레이딩까지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얘는 트레이딩 피도 받고 커브에다가 새로운 풀을 만들어 가지고 랜딩 피도 받는 거예요. 아베로부터. 그래서 이런 애들은 사실 APY가 좀 더 높겠죠. 다른 그 트레이딩이랑 그냥 랜딩에 비해서는. 그래서 뭐 예를 뭐 벌추얼 프라이스로 봤을 때 뭐 AUSDT 같은 경우에는 계속 USDT 자체 양이 늘어나는 모델이어가지고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 건데 벌추얼 프라이스 자체도 어 여기에 비해서 좀 더 높습니다. 지금 뭐 트라이플 같은 경우는 필이 0.01%까지 낮췄네요. 0.04%인데. 네, 어쨌든 그렇고요. 얘는 문제가 또 뭐겠어요? 당연히 커브 있고 스테이블 코인 있고 근데 랜딩 프로토콜을 끼다 보니까 이 랜딩 프로토콜 자체의 스마트 컨트랙트에 대한 이슈가 당연히 있고요. 그 다음에 IEarn이라고 하는 게 interest earn이거든요. 그래서 이 인트레스트를 받게 되는 이런 A 토큰, C 토큰, Y 토큰들이 거기에서도 당연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언더라잉이라는 것도 하나 보고 할 건데 제가 만약에 USDT를 거래를 하고 싶은데 여기에서 Y 토큰으로 되어 있는 랜딩풀에서 더 USDT를 싸게 거래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지금 USDT를 거래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여기 아베 같은데 이게 USDT에서 거래를 한 다음에 실제 USDT를 내가 아베에서 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디포짓에 대해서 AUSDT를 받았으면 위스드로우를 했을 때 이게 이런 식으로 되는 거니까 USDT를 받는 거니까. 그래서 얘가 좀 더 좋은 트레이딩 어, 그 레이트를 주게 된다고 하면은 이제 언더라잉을 썼을 때 제가 USDT를 이 랜딩 풀에 대해서 직접 콜을 할 수가 있어요. 언더라잉을 쓰면은. 만약에 언더라인이라는 걸 쓰지 않으면 AUSDT를 AUSDC로 바꾼다던가 A 다이로 바꾼다라고 해야 되는데 나는 뭐 AUSDT나 USDC를 받고 싶은 게 아니라 USDT, USDC를 받고 싶다 할 때 이제 얘의 언더라인을 붙이면 돼요. 네, USDT를 AUSDT는 언더라인의 팩트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랜딩풀에서 처음으로 언더라인이라는 그 텀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메타풀이에요. 메타풀. 메타풀은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3커브와 새로운 어떤 USD를 같이 묶어서 하는 건데요. 여기서 이 3커브는 USDT, USDC, 다이가 있는데 얘를 애드 리퀴디티 할 때 받는 LP 토큰이에요. 그래서 3커브를 리무브 리퀴디티 하면 USDT나 USDC나 다이나 아니면 거기에 적절한 그 분배대로 가져갈 수가 있겠죠. 메타풀은 왜 만들어졌냐 하면은 일단 한 토큰에 대해서 다른 베이스 토큰에 그 바로바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여기 베이스풀이라는 게 여기 3커브 있는 쪽이에요. 근데 새로운 풀을 계속 커브에 에딩을 하고 싶어요. 근데 유니스왑 같은 경우에는 어땠어요? 뭐 이더 다이 있고 그다음에 다이 USDC 있고 그러니까 풀이 공유가 안 됐잖아요. 다른 데 가는 게 그냥 다 하나씩 풀 만들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얘는 베이스 여기 있고 그 LP를 다른 데다가 같이 넣어주면은 그런 이 메타에서 이 새로운 USD에서 뭐 USDT나 USDC나 다이로 쉽게 바꿀 수 있게 만들어 준 거예요. 대신에 이 LP는 베이스 전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게 아니고요. 베이스 토큰의 리퀴디티 프로바이더가 직접 그 메타풀에서 넣어줘야만 이제 접근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익스체인지 언더라인 앞에서도 랜딩풀에 대해서 언더라인이라는 펑션 그 텀을 설명을 했는데 얘 언더라인이라는 건 뭐냐면 메타에서는 얘는 인덱스가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LP 토큰이랑 새로운 USD. 근데 그 유저 입장에서는 LP로 바꾸고 싶은 게 아니라 USDT나 USDC 다이로 바꾸고 싶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언더라인을 쓰게 되면은 LP로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 USDT로 바로 접근을 할 수 있게 해줘요. 그래서 얘는 인덱싱이 원래 메타에선 0, 1인데 언더라인을 쓰면 0, 1, 2 여기는 3이 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뭐 싱글 에셋으로 뭐 애드 리퀴디티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익스체인지 뭐 여기서 보면요. 여기서 보면은 그렇고 반대로 얘는 또 익스체인지 한 다음에 뭐 리무브 리퀴디티 인 싱글 에셋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메타에서 시작한다면. 그리고 얘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베이스를 공유를 하기 때문에 뭐 딜루팅을 하는 거를 그러니까 더 희석이 되는 거를 막아주고요. 밸런서랑 좀 비슷하죠. 이런 부분에선. 그다음에 좀 덜 리퀴디티가 있는 에셋에 대해서도 뭐 베이스풀이랑 쉽게 연결이 되니까 더 좋다. 그다음에 더 새로운 에셋들이 더 많이 들어오니까 뭐 트레이딩 피도 있을 거고 그리고 다우 입장에서도 더 좋겠죠. 그다음에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가 만약에 전체 몸을 다 노출이 시켜버리면은 사실 위험한데 여기 일부를 떼가지고 하면은 망해도 얘만 망하는 거예요. 네.
얘만 망하기 때문에 넣은 애들만 망하기 때문에 훨씬 시스템 리스크를 적게 가져간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메타풀이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루나 크래시 때 UST가 원래 3풀, 뭐 4풀 만든다고 했었는데 그 만약에 UST가 망했으면은 지금은 이건 메타풀이어서 그런데 그냥 사실상 UST가 99 나머지 뭐 0. 몇 프로인 애들이 다 남았을 거예요. 그럼 훨씬 더 피해는 컸겠죠. 네. 그리고 제가 다이버전스 로스를 그 과제 때 논문에는 뭐 너무 복잡해서 뭐 안 구했었던데 그거를 사실 한번 구해 보세요. 구해 보시면은 확실히 더 이해가 되실 거고 물론 좀 어렵긴 하겠지만 각각의 태깅된 프라이스가 만약에 깨졌을 때를 가정을 하시고 해보시면은 확실히 좀 더 도움이 많이 되긴 할 겁니다. 네, 그리고 베이스풀은 다음과 같았는데 이제 메타풀에서는 A 프라임의 M의 M승이 있고 이 D는 원래 3커브 같은 애 3커브의 D 이 D 프라임은 메타의 D입니다. 그래서 얘 보면은 결국에 어떤 시그마 XI는 원래 메타풀에 만약에 더 있다고 하면 이렇게 되는 건데 얘 XM에 얘를 곱해줬어요. 얘. 근데 얘는 뭔 뜻이냐면 D를 토탈 서플라이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개수로 나눈 거죠. 이게 뭐예요? 프라이스인 거죠. 네, 얘가 바로 벌추얼 프라이스입니다. LP의 벌추얼 프라이스입니다. 그래서 LP의 벌추얼 프라이스의 개수를 곱한 게 실제로 더해지는 값이겠죠. 그리고 얘는 새로 구하는 메타의 D. 그다음에 A 프라임, D 프라임의 MM승에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나머지는 다 해주고 여기 가격 곱해주고 MM승 있고 개수 하면은 이 식의 좀 더 제너럴라이즈된 폼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벌추얼 프라이스를 가지고 와요. 네, 베이스풀 리저브에서 하는 건데 얘는 당연히 벌추얼 프라이스가 토탈 서플라이로만 보니까 실제로 패깅이 깨졌을 때는 그 프라이스가 당연히 온전치 못하겠죠. 네. 그래서 패깅 어썸션에 대한 게 어떻게 보면 한계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벌추얼 프라이스를 가지고 있는 이용하는 오라클 그런 애들은 사실상 많이 청산이 되겠죠. 루나 크래시 때도 그랬고 그리고 특히나 리퀴디티가 낮은 환경에서 더 익스플로잇이 쉬운 거고요. 그리고 얘네 한계는 뭐냐면 결국에 에셋의 가치가 동일해야만 하는 게 있었어요. 예를 들면은 스테이블 코인끼리라던가 아니면 이더리움, 스테이크 이더리움이던가. 그래서 이러한 한계를 조금 극복하고자 허브 버전 2는 크립토 풀이라는 새로운 메커니즘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 전에 이제 아까 전에 뭐 하나의 토큰을 더 희소하게 만들게 되면 페널티를 준다고 했는데 왜 페널티를 줘야 하냐라고 하면은 수압은 어떤 거를 애드 리퀴디티 한 다음에 리무브 리퀴디티 원코인을 하는 거거든요. 사실상 밸런서에서도 그렇게 똑같이 봤잖아요. 그래서 얘의 수합을 했을 때만큼 피를 걷는 것처럼 애드 리퀴디티랑 리무브 리퀴디티 할 때도 페널티를 걷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얘를 그럼 얼만큼 걷어야 될까? 수합 피에 비해서. 그래서 저희가 패깅이 된 코인이 C1부터 CN까지 존재한다고 볼게요. 그러면은 각각의 풀은 그 각각 풀에서 코인의 밸류는 다 같을 테니까 처음에 밸런스면 n분의 d겠죠. d가 인베리언트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익스체인지 언더라인이라는 건 뭐예요? 베이스풀 토큰에서 뭐 메타풀 토큰에 있는 걸로 거래를 가능하게 해주고 이게 결국에 베이스풀에서는 애드리키티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데로 옮겨가지고 익스체인지 한다 보는 거니까 트레이더한테 페널티를 먹여야겠죠. 왜냐면 풀 자체에 임밸런스를
일으킨 거니까. 왜요? 근데 원래 처음에 33%, 33%, 33%가 있었어요. 베이스 풀에. 근데 여기에 갑자기 원래 양의 33%가 더 늘어나게 되면은 1대 2대 1로 바뀌는 거잖아요. 근데 결국에 애드리퀴디티 얘만 하게 되면은 다른 거에 대해서는 좀 더 희소성이 있으니까 얘 가격이 좀 더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페널티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트레이딩 에셋이 적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그래서 아비트라저들한테 유인을 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만약에 디포짓 한 게 C1이고 X 어마운트만큼 넣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VC1은 n분의 d에다가 X 토큰 패깅이 다 되어 있으니까 X 플러스 X인데 만약에 얘가 밸런스 되어 있었다고 하면은 얘는 V 프라임 C1은 V 프라임 CN이랑 모두 같고 n분의 d 플러스 x겠죠. 가격이 같으니까. 그러면 실제 밸런스 된 스테이트와 밸런스가 되지 않은 스테이트의 디퍼런스는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되고요. 얘네들은 지금 n분의 d 플러스 x는 여기서 빼면 어떻게 돼요? n분의 n 마이너스 1 x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다 n분의 x만큼 해서 시그마 더해주면은 n분의 2의 n-1 x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f add liquidity라고 하는 거는 어떤 적당한 FL 그러니까 리퀴디티에 대한 B 곱하기 디퍼런스로 하면 되겠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나와요. n분의 2의 n-1의 x의 FL 그리고 마찬가지로 리무브 리퀴디티 할 때도 마찬가지겠죠. F 리무브 리퀴디티는 FL 곱하기 n분의 2의 n-1의 x. 그러면 F 수압이라는 거는 결국 애드 리퀴디티와 리무브 리퀴디티일 거니까 F 수압의 x는 FL 곱하기 n분의 4의 n-1의 x니까 FL은 4의 n-1분의 n의 x 수압 B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드 리퀴디티 할 때는 안 걷고 리무브 리퀴디티 할 때만 거둘 수도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리퀴디티를 제공을 하거나 빼는 데 있어서 풀의 임밸런스를 발생을 시키면은 B를 걷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립토 풀 같은 건 뭐예요? 메타풀이 제너럴라이즈 된 폼인 거죠. 그래서 당연히 지금 보시면 USDT, 랩트 비트코인, 랩트 이더 아예 새로운 애들끼리도 되어 있는데 당연히 논패깅이 된 크립토 에셋에 대해서 커브풀을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더 탄력적으로 제공을 하게 되어 있는 거고 피 자체도 다양해요. 다이나믹하기 때문에 프라이스에 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피는 덜 떼는 거고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더 많이 떼는 거고 근데 이게 인터널 오라클에 디펜던트 하다 그래서 얘는 실제로 어떤 유니스와 V2보다 5배에서 10배 정도의 하이어 컨센트레이티드 리퀴디티를 제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인터널 프라이스 오라클이 만약에 프로핏이 리퀴디티 프로바이더가 계속 넣었는데 프라이스가 바뀌면서 원래 있었던 양보다 훨씬 더 줄어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로스가 그 프로핏 게인의 반에 대한 것보다 더 커져 버리면은 아예 그 수압 자체를 시키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프라이스 어저스트먼트라는 과정이 있는데 그거를 실행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프라이스 오라클을 어떻게 하냐, 그 프라이스 오라클을 어떻게 구하냐 하면은 스팟 익스체인지 CX에서 이제 OHLCV라고 해서 오픈, 하이, 로우, 클로즈드 그 다음에 볼륨이라는 트레이딩 데이터가 있는데요. 그 캔들 데이터, 그런 캔들 데이터에다가 볼륨을 15초 윈도우 왜요? 이더리움이 15초마다 한 블록이 생성이 되니까 그거를 가지고 프라이스 오라클을 만들어서 넣어줍니다. 그래서 당연히 단점은 프라이스 오라클이 인터널 오라클에 디펜던트 한 게 있고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 무빙 에버리지라는 걸 사용해서 오라클을 업데이트를 하는데 당연히 실제 현재 CX와 레깅이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원래 수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원래 돼야 되는데 그 LP들의 로스를 줄여주기 위해서 뭐 막힌다라는 뭐 단점도 있을 것 같고 왜냐면 LP 입장에서는 장점이지만 트레이더 입장에서는 단점이 있는 거니까 그다음에 네, 플로팅 포인트 에러가 너무 많아지죠. 왜냐하면 당연히 뉴턴 메서드도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프라이스랑 어마운트를 곱하고 이제 D 구한 다음에 뭐 X 아웃을 구하다 보니까 밸런스를 구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많은 에러들이 생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크립토 풀에 대해서 보면은 이제 제너럴라이즈드 메타 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간단합니다. 밸런스에다가 프라이스를 곱해요. 새로운 애가 나왔어요. 얘를 원래 인베리언트 i가 있는데 그 i b 프라임 d는 0을 식을 그대로 사용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풀에서 만약에 이퀄리브리움이 결국 다 동일한 SF 비율이라고 하면은 임의의 어떤 x에 대해서 i의 xxx가 다 되어 있는 거는 0이겠죠. 그 원래 저희 정의 자체가 fx, y는 0이라는 인베리언트가 임플리시트한 폼이라고 했으니까 이 이퀘이션 자체가 그래서 어떤 특정 커브의 디포짓이나 아니면은 그다음에 뭐 위스드로우 된 거에 따라서 이 함수가 이런 식으로 계속 바뀔 텐데 얘를 하나로만 정하기 위해서 D에 대해서 본다고 합시다. 그리고 얘를 이퀄리브리움에 있다고 볼 때 그러면 이퀄리브리움에 있는 X 각각의 그 코인의 리저브는 XEQ의 점점점 XEQ가 되는 거고 D는 어떤 가치니까 N의 XEQ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n은 여기서 이제 넘버고요. 이거 전체 n 디멘션. 그럼 i x e q d는 0이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평형 상태에서 지금 x 프라임 eq는 x eq1 p1, x eqn pn 뭐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는 거잖아요. 결국에 저희는 프라이스를 곱한 모델이니까. 그러면 d는 뭘로 바꿔야 될까요? 여기서 지금 XEQ가 나왔었던 이유는 지금 산술기압 평균 생각을 해보면은 어 지금 I XI의 n분의 1승이 n분의 시그마 X I잖아요. 그리고 그게 등호가 성립하는 거는 모두 같을 때니까 얘는 지금 시그마 XI를 D라고 생각하면 왜냐면 컨스턴트 썸에 가깝다고 보니까 D는 n의 파이의 xi가 지금 각각의 p가 곱해진 거니까 xeqi pi의 파이의 전체의 n분의 1승 하고 n이 된 거예요. 그럼 얘가 0인 거를 우리가 구하는 거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프라이스가 바뀌면서 밸런스는 바뀌잖아요. 프라이스가 바뀌면서 리퀴디티 프로바이더가 손해를 입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이퀄리브리엄 스테이트에 대해서 계속 기록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각각을 이제 더하고 빼고 하는 것보다 이제 각각의 변한 밸런스와 프라이스가 곱해진 어떤 평형값에 대해서 그게 1 이상이 되도록 조금 이제 커브에서 리퀴디티 프로바이더들을 보호하려는 명목으로 만들게 된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매트릭을 XCP라고 하는데요. 얘는 어떻게 나왔냐면 그냥 사실상 곱의 평균이라고 보시면 돼요. 곱의 평균. 곱의 평균이라는 게 뭐냐? 이 식에서 n분의 t가 파이 x eq i pi의 n분의 1승이었어요. 그죠? 얘를 d는 n분의 1승하고 파이를 한 거니까 그냥 d예요. 얘도 n을 n분의 1승하고 n분 곱한 거니까 n이고 얘는 p의 pi 분의 1에
n분의 1승인 거네요. 그리고 XCP는 여기서 보면은 뭐예요? 얘만 밑으로 내려간 거. 그러니까 파이의 x EQ i의 n분의 1승에 해당하는 값입니다. 그러니까 밸런스들의 곱의 평균, 그러니까 기하 평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계속 보면서 뭔가 좀 바뀌는 게 있나? 그러니까 계속 1 이상으로 가져야 리퀴드 프로바이더들이 제공을 하지. 넣었는데 계속 떨어지기만 하면 안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커브가 이런 새로운 매트릭, 곱의 평균을 넣어서 어, 갑자기 프로핏이 나던 거를 반 이상 날려버릴 수압이다 하면은 알아서 리버트를 시켜버립니다. 네, 그래서 뭐 밸런스는 안 바뀌는데 프라이스가 바뀌어서 바뀌는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한 문제고, 그래서 새로운 D를 칼큘레이션을 하고 그다음에 B 프라임, 그러니까 새로 바뀐 밸런스를 칼큘레이션 하는 모델로 코드가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리덕션 인 XCP가 프로핏의 반 이상을 넘지 않을 때만 수업을 시켜줘요. 네, 그래서 이제 크립토 풀 자체는 제너럴라이즈드 메타풀, 그 메타풀은 이제 어떤 프라이스라는 게 어떤 벌추얼 프라이스, 그 3커브너 같이 LP 토큰의 가격을 가지고 와서 만들었던 건데, 이거는 진짜 오라클이나 그런 프라이스를 외부에서 가지고 와서 사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 스테이블 수합에서 ANN 승 시그마 XI 플러스 D는 ADNN 승 플러스 NN 승 PXI 분의 DN 플러스 1승인데, 크립토 풀은 뭐 다음과 같대요. 네, 다음과 같습니다. KDN은 N-1승의 시그마 XI 플러스 PXI는 KD의 N승 더하기 N분의 D의 N승, 그리고 D는 뭐 처음 이게 보면은 N의 P의 X, EQI, PI의 N분의 1승이고, K0는 D의 N승분의 X, PXI의 N의 N승, K는 AK0의 감마 플러스 1 마이너스 K0 제곱분의 감마 제곱인데, 네, 얘네 한번 일단 넣어 봅시다. 이게 처음에 넣어 봅시다. 넣어 보면은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D는 넣지 말고. 얘를 넣어 보면은 얘가 A 감마 플러스 1 마이너스 K 제로 제곱분의 감마 제곱의 N의 N승 시그마 XI가 나오는데요. 얘가 뭐예요? 얘가 얘죠. 얘 자체는 상수였던 게 변수로 된 거고요. 왜? 다이나믹 으로 이제 B를 떼야 되니까. 그 다음에 D 똑같고요. A가 얘가 된 거고, 네, D, N승, N승의 PXI분의 DN 플러스 1승이 똑같이 나옵니다. 네, 사실상 제너럴라이즈된 폼이다. 네, 그리고 뭐 여기서 감마는 뭐냐 하면은 뭐 A는 앰플리피케이션 뭐 코이피션트, 그리고 감마는 이제 CPMM 커브 간에 얼만큼 벌어져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감마가 크면 클수록 뭐 디스턴스가 있는 거니까 더 커지게 될 거고요. 그래서 얘를 이제 아까 전에 했던 방식대로 스테이블 수합 처음에 인베리언트랑 이퀘이션 했던 것처럼 새롭게 정의를 해볼게요. fx, t라는 걸로요. 그래서 fx, t는 네, 위의 식을 이용할게요. 얘네들은 넘겨주고 다음과 같이 나와요. 다음과 같이 나오는데 우리는 fx, d는 0이라는 걸 풀어야 돼요. d에 대해서, 그 다음에 x0에 대해서, x0가 여기 x 아웃에 대해서, xi가 뭐 있을 때, 그러니까 xi가 먼저 변하고 나서 x 아웃을 구하는 거죠. 처음에 d를 먼저 구한 다음에 x 아웃, x 인이 들어갔다고 보고 x 아웃은 얼만큼 나온 거가. 대신에 d는 바뀌어져 있는 거고. 그래서 보면은 이제 dk 플러스 1은 dk 마이너스 f 프라임 dx dk분의 fx dk라는 건데, f 프라임 d라는 게 뭐냐면 f를 d에 대해서 미분한 거예요. 편미분한 거예요. 얘도 xik 플러스 1인데 xik 마이너스
f 프라임 xi에 xik 점점점 dk d도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얘는 인풋 밸런스에 대해서 미분한 거. 그리고 이니셜 밸류가 있어야 이제 뉴턴 메소드 같은 걸 쓰니까 얘는 D0는 다음과 같이 정했어요. D가 거의 컨스턴트 썸이라고 하면은 마찬가지로 산술기하 평균으로 그냥 잡은 거죠. 뭐 사실 이니셜 포인트만 잡으면은 알아서 뭐 수렴을 하면 수렴을 할 거고. 그리고 xi0 얘가 처음에 들어가가지고 얼마큼 나오는 건지. 그래서 n의 n-1 p의 k는 i가 아닐 때 xk분의 d의 n-1승이라는 걸로 잡았네요. 네, 그냥 이렇게 잡았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프라이스 자체가 앞에 스테이블 수학 같은 경우에는 어 그냥 모노토닉하게 다 그 증가하는 거를 보였는데 이 펑션 자체가 뉴턴 메서드를 써도 모노토닉하게 그 증가하는 게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음 일단 해는 존재를 하는데 얘가 모노토닉한 그 증가하는 그러니까 단조 증가하는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 거기에 대한 수렴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 보여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커브 자체는 이제 여기 보시면 퍼징 테스트라는 거를 해가지고 얘네들의 수렴성을 증명을 했습니다. 퍼징 테스트라는 건 뭐냐면 그냥 임의로 다 막 넣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뭐 논인티저 넘버에 대해서 뭐 베이시스가 10의 18승인 뭐 플로팅 포인트에 대해서 어, 다 확인을 해본 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인티저 넘버로 하게 되면은 사실 그 컴퓨테이션 하는데 코스트가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플로팅 포인트로 바꿔가지고 그러니까 뭐 x 곱하기 10의 18승 뭐 이런 식으로 바꿔가지고 그냥 계산을 한 거죠. 근데 컨버전스가 뭐 xi가 뭐 d가 다음과 같고 이런 거 할 때 수렴을 하더라. 그리고 d는 뭐 a가 다음과 같고 이런 거 했을 때 수렴을 하더라라는 걸 직접 실험을 통해서 증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여기 안에 있는 그 숫자에 대해서만 해야겠죠. 프리투프를 만들 때는. 그래서 만약에 내가 a를 뭐 만이 아니라 뭐 2만, 3만으로 했다 하면은 수렴을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뭐 빌딩을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서 어떤 게 쓰였는지, 그 어떤 리미테이션이 있는지에 대해서 확실히 짚고 그다음에 만드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 리패깅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리패깅에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 크립토풀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XCP가 계속 변해요. 이제 밸런스는 안 변하는데 프라이스가 변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처음에 XCP 프로핏 베리어블을 1로 선택을 하고 그다음에 각각 XCP after와 before를 계속 곱해주는 거예요. 그냥 뭐 익체인지 일어날 때마다 아니면은 디포짓이나 그런 LP가 변할 때마다 그러면 XCP Profit Real이라는 거는 얘는 뭐 프라이스가 이제 계속 업데이트 되는 건 아니고 뭐 업데이트가 됐을 때마다 뭐 저희가 뭐 얻을 수도 있지만 잃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프라이스 낮아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를 체크를 하기 위한 변수고요. XCP Profit Real 마이너스 1이 만약에 XCP Profit 마이너스 1의 2분의 1보다 작게 된다. 그러니까 실제 내가 지금까지 얻었던 수익이 그 프라이스를 고려를 했을 때 XCP Profit 마이너스 1의 2분의 1보다 작아지면은 프라이스 어저스트먼트를 안 해줘요. 그러니까 프라이스 반영을 안 해줘요. 이거는 LP들을 보호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어, 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밸런스에서 갑자기 확 튀는 스팟 프라이스나 그런 거에 대해서
거래를 안 시켜줬잖아요. 커브도 똑같이 해줬다. 난 프라이스 오라클을 쓰는데요. 마찬가지로 LP 그 버추얼 프라이스를 계산할 때는 뭐 오라클이 없었지만 얘는 외부에서 가지고 오기 때문에 한 번에 막 바꾸는 것보다는 조금 무빙 에버리지를 주거나 그런 식으로 바꿨거든요. 근데 무빙 에버리지를 익스포넨셜 무빙 에버리지를 사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각각의 코인에 대해서 n 디멘셔널 프라이스 스페이스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온 프라이스가 P 라스트. 그리고 T 시간이 지나고 익스체인지나 뭐 그런 게 일어났을 때 업데이트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half time of the EMA, EMA는 exponential moving average를 T의 2분의 1, 그러니까 반감기죠. 반감기라고 했을 때 오라클 프라이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알파는 2의 마이너스 t의 2분의 1의 t, 그러니까 t의 2분의 1 하면 딱 반감기 딱 듣는 거고, p 스타는 p 라스트 새롭게 들어온 거에 1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알파 p 프리비어스 오라클인데요. 새롭게 들어오는 애고요. 얘는 원래 있었던 애를 업데이트를 하는 건데요. 얘를 잘 보시면 만약에 알파만큼 뭐 t가 똑같은 시간만큼 같다고 봅시다. 그럼 처음에 p1 스타가 있고요. 그다음에 p2 스타는 어떤 새로운 P2 1-알파 더하기 알파의 P1 스타예요. P3 스타는 뭐예요? P3 스타는 여기에다가 알파를 곱해요. 알파 P2의 1-알파 더하기 알파 제곱의 P1의 스타고 더하기 새로운 P3의 1-알파네요. 그러니까 지금 얘를 보면은 원래 있었던 거에 알파만큼 곱해지는 게 결국에 2의 마이너스 t의 2분의 1의 t거든요. 근데 얘는 곱하는 게 지수에서는 그냥 더하기가 되는 거잖아요. 더하게 되다 보니까 각각의 익스포넨셜하게 웨이트를 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저 전체가 알파로 잡혔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냥 반감기만큼 시간을 계속 뒀다고 봅시다. 반감기만큼 주면은 처음에는 P1이고 그다음에 2분의 1 P1 플러스 P2고 그다음에 얘가 이 제곱분의 P1 플러스 P2 더하기 2분의 P3고 또 2의 3승 P1 플러스 P2 더하기 2의 제곱에 P3 더하기 2분의 P4 뭐 이런 식으로 쭉 가는 거죠. 계속 제곱분의 1이 되고 뭐 이런 애들이 다 더해지다 보니까 얘네들은 익스포넨셜하게 웨이티드가 됐다. 그래서 익스포넨셜 무빙 에버리지를 사용을 했다. 이 오라클에서. 근데 간단하게 표현하면 알파가 다음과 같을 때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프라이스 벡터를 계산을 하는 데 있어서 얘는 이제 그리고 P 스타 그러니까 새로운 오라클이 있어요. 오라클은 각각 코인마다 있는 건데 얘에 대해서 뭐 I가 있고 그다음에 J가 있는데 뭐 인풋 들어온 게 있는데 만약에 프라이스가 엄청 큰 애예요. 그리고 프라이스가 엄청 작은 애예요. 그리고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고 하면은 사실상 프라이스가 큰 애들한테 조금 더 예를 들면은 차이가 333 빼기 330의 제곱이랑 3 빼기 1의 제곱이랑 하면은 사실상 얘가 더 크잖아요. 얘는 9고 얘는 4잖아요. 근데 비율로 보면 사실 얘가 더 큰 거예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뭐 피드백, 뭐 리패깅 그런 걸 해줘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잘 되어 있지 않으니까 얘를 스케일링을 해주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P 스타를 찾기 위해서 벡터를 조금씩 바꿔줘요. 새로운 P를 찾는데 P 스타 마이너스 P 벡터는 프라이스를 업데이트를 하는 데 있어서 사용이 될 건데 그 디렉션을 정하기 위해서 다른 그 코인들의
분산형을 본다. 뭐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표준 편차를 봅니다. 그래서 어떤 스텝이 S라고 하는 게 어떤 시그마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저희가 갑자기 시그마 왜 나오는지 몰라서 당황하셨을 것 같은데 표준 편차가 들어가는 어떤 노멀 디스트리뷰션, 정기분포라고 생각을 해보면 얘는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m이잖아요. 근데 x가 우리는 지금 pi분의 프레브 새롭게 나온 pi고 그다음에 미는 당연히 previous랑 i랑 같다고 보니까 마이너스 1 확률적으로. 그 다음에 여기 시그마가 여기는 s인 거고요. 여기는 다른 애들의 표준 편차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프라이스를 업데이트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다이나믹 B를 걷는데 F는 뭐 F 미드와 F 아웃의 사이가 되는데요. 이때 G라는 어떤 가중 평균을 두게 됩니다. G는 뭐 감마 B 더하기 1 마이너스 뭐 시그마 n분의 xi의 n승분의 pxi분의 감마 p라고 정의를 하는데 여기도 당연히 무차원으로 해주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한 거고요. f는 gf 그 미드 더하기 1-g f 아웃으로 정의가 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커브의 컨트랙트인데요. 스테이블 코인에 이제 A 토큰이 들어간 랜딩 풀, 그다음에 베이스 풀, 그다음에 이더리움이 코인으로 들어가 있는 이더 풀, 그다음에 메타 풀, 그다음에 연 파이낸스의 Y 토큰 들어간 Y 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커브 풀의 종류가 네, 다음과 같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뭐 트리플은 트라이플이고 아베에 있는 풀 있고 당연히 랜딩 되는 거고 뭐 BBTC 메타 풀, BUSD, 컴파운드 뭐 엄청 많은데 다음과 같은 풀이 있습니다. 그리고 커브 크립토 컨트랙트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그 체인 이름으로 뭐 아발란체, 하모니, 매틱이 있고요. 그다음에 테스팅 하는데 커브 크립토가 워낙에 조금 수학적으로 어려울 부분이 있으니까 테스트하는 코드. 그다음에 트라이 크립토 같은 경우에는 USDT, 이더, BTC 그런 애들이 있을 거고. 2는 뭐 USDT, 이더 아니면 이더 BTC 같이 아예 서로 패깅 관계가 없는 새로운 코인들이 크립토 풀에서 더 탄력적으로 리퀴디티를 제공을 하는 크립토 풀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트라이 크립토 가보면은 뭐 다음과 같은 그 바이퍼 코드들이 있어요. 여기서 보면 수합하는 애들, 그다음에 뷰 하는 애들 뭐 이제 어떻게 변하는지, 그다음에 뭐 밸런스를 가져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잽, 뭐 여기 아비트럼에 있는 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합해서 애드 리퀴디티까지 하는 걸 말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매스 같은 경우에는 뉴턴 메서드를 사용을 해가지고 y를 구하거나, 그러니까 y라는 게 x 아웃을 구하거나 d를 구하는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풀도 뭐 마이그레이션에 있는 게 있는데 네, 여기는 딱히 중요하지 않고요. 버전 업데이트나 뭐 그런 게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커브 같은 경우에는 풀을 각각 다 등록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어드레스 프로바이더 같은 경우에는 각각 커브가 체인에 이제 어드레스 프로바이더를 다 배포를 하는데 모두 다 같은 어드레스로 되어 있고 이 어드레스 프로바이더에 커브에 필요한 정보들의 어드레스를 다 가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드레스 프로바이더에서 풀 레지스트리를 가지고 와달라, 아니면 칼큘레이터를 가지고 와달라, 아니면은 뭐 어드민과 관련된 어떤 레지스트리를 가져와 달라, 아니면 팩토리 뭐 그런 애들이 다 들어있는 컨트랙트라고 보시면 되고
베이스풀 레지스트리는 저희 뭐 3커브 같은 애들이 대표적인 거고 그 컨택트를 보관하는 애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유니스왑 V2 같은 경우에는 바로바로 넣어가지고 그냥 팩토리 자체에서 가지고 왔는데 풀 정보를 레지스트리 같은 경우에는 매핑해서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어드민이 넣어주지 않으면은 그게 어 그러니까 팩토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각각 디플로이를 해놓고 그 어떤 어드민이 뭐 다오에서 이게 과반수를 넘어가지고 베토가 되면은 이거를 올려주거든요. 그때 올려줄 때 베이스풀 레지스트리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크립토 레지스트리도 네, 베이스풀이 아니라 얘는 크립토풀을 사용을 하는 거고요. 커브 칼큘레이션 칼크 바이퍼는 커브에서 칼큘레이션 하는 펑션들이 있는 거고 풀 인포는 이제 풀 인포메이션 뭐 밸런스나 여러 풀의 파라미터들. 그럼 레지스트리는 이제 원래 베이스풀 레지스트리에다가 뭐 메타풀에 대한 정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인 페어와 어떤 풀의 정보도 알려줄 수가 있겠죠. 서로의 연결 상태. 그다음에 수압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커브 풀을 여러 개 크립토 풀을 거칠 수도 있고 베이스 풀을 거칠 수도 있고 그런 수압을 가능하게 해주는 뭐 유니수압의 라우터와 같은 바이퍼 코드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어사이먼트는 커브 AM에 대한 장점과 단점, 그다음에 뉴턴 랩슨 메소드를 왜 썼는지, 그리고 LTV, 그다음에 크레딧 론, secured loan, interest rate, 베리어블과 스테이블에 대해서, 그다음 플래시 론에 대해서 미리 조사를 해오시면은 다음 시간 아베를 하는데 훨씬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플래시론을 조사를 할 때 왜 EVM 블록체인에서 가능한지에 대해서 아토미시티 트랜잭션을 키워드로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OX 퀴즈, 뭐 플레인 풀이 뭐 언더라인 펑션이 필요 없다. 리퀴디티가 CX 스팟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니셜 프라이스를 결정을 한다. 그다음에 크립토 풀이 메타풀의 제너럴라이즈된 폼이다. 그리고 왜 메타풀이 왜 필요한가? 그냥 멀티플레인 풀 쓰면 되는 거 아닌가? 그다음에 크립토 풀이 어떻게 다이나믹하게 패깅을 시키는지, 그다음에 뭐 커브 포뮬라를 어떻게 만들게 되는지 그거의 동기, 그다음에 뭐 크립토 풀에서 프라이스 오라클을 업데이트를 어떻게 하는가, 그 프라이스 어저스트를 하는데 당연히 거기에 대한 보호를 LP들의 보호를 어떻게 하는지도 적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뭐 스테이블 수학, 크립토 풀 수학에 대해서 어떤 프라이스 오라클의 위험이 있는지, 그다음에 벌추얼 프라이스에 문제가 있는지 각각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강의도 듣는데 너무 수고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